그러면 이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내가 이거 할 수 있겠어? 그 응급실에서 막 환자가 막 사지절단돼서 들어왔는데 제가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중시 여겨서요. 제 티타임이 끝나고 지혈을 해도 될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진로를 선택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보통 방식이 그거야. 나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내가 가려고 하는 직업에 대한 이해 이거 두 개를 잘 매칭시키면 된다. 뭐 이런 개념이야 사실. 직업을 선택하는 그런 방법이.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공허하다고 느끼는 측면이 있어. 왜냐면 애초에 직업이라고 하는 게 즐거움을 준다고 볼 수 있나?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직업을 가져서 돈을 받잖아요. 즐거운 일이라면 우리가 보통 돈을 내면서 하지 않나? 이미 돈을 받는다는 시점에서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돈을 안 받아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게 직업적으로 존재하는 게 많지가 않지. 예를 들어서 게임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게임으로 제가 봤을 때 생기가 유지가 되는 방법은 두 개야. 프로게이머를 하거나 스트리머를 하거나. 좋아하는 걸 하면서 돈을 번다는 게 되게 행복하긴 하지. 근데 이제 이건 되게 극소수한테 허락된 재능이기도 하고. 그래서 직업이라고 하는 거를 선택을 할 때 그래서 흥미도 중요하고 적성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경제적인 것 아니면 워크라이프 밸런스건 권력욕 학문적인 호기심이 됐건 우리가 어떤 직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가치 순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직업을 견딜 수 있냐 견디지 못하냐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업 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야 늘 있지. 즐거운 일만 이렇게 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냐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되게 화려한 삶을 사는 연예인을 생각해보자고. 과연 얘가 하루하루 모든 일이 즐거울까? 일이 그렇지가 못해서 내가 싫은 것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게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내가 하기 싫은 일을 견디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 라는 게 요즘 제 짧은 생각이에요. 제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어떤 직장 생활과 여러 번의 이직. 제가 프로 이직러입니다. 실제로도 이직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이직을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직장이 다 비슷해. 섬치타리만큼 비슷해. 다른 사람들 눈에는 되게 다른 것 같아도 내가 이렇게 직접 경험을 해보고 하면 사실 비슷해요. 그 이유가 있어. 왜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 500명이 근무한다고 쳐. 이거 500명 다 알아요? 몰라. 그럼 사실상 나한테 있어서 직장은 누구냐면 직장 상사 1명, 많으면 2명, 직장 상사 1~2명, 동료 1~2명,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소위 말해 나를 좀 지원해주는 분 1~2분이에요. 요 3명, 6명이 제가 봤을 때 직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제가 직장을 3번 옮겼거든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다 다를 거 아니야. 근데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의 수는 이 정도 선에서 거의 비슷해요. 아주 가까운 사람, 매우 가까운. 적당히 알고 지내는 사람은 뭐 6명에서 10명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요 범위를 안 넘어가. 내가 아무리 큰 회사에 다니고 내 하는 일이 아무리 관련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해야 되는 회사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요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근데 제가 3번이나 옮겼는데 놀라우리마치 비슷해. 이 사람들의 구성이.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의 인성도 되게 중요한데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고 나는 또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무슨 일을 하냐가 조금 결정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직장 A의 센터장이나 직장 B의 센터장이나 직장 C의 센터장이나 센터장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센터 1이면. 물론 이 중에도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이 사람들이랑 나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이 비슷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이 센터장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냥 조직이 이렇게 생겨서 이런 거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조직 문화. 그래서 이제 조직 문화가 이제 조금 중요하고 조직 문화가 더 중요한 건 제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업 가치다. 왜냐하면 내 가치 순위가 예를 들어서 이거야. 나는 직장에서 무슨 대접을 받아도 상관이 없어. 뭐만 하면 월급만 내 PS 성과금만 따박따박 들어오면 내가 직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상관이 없는다고 내가 느낀다면 이 사람은 직장 버팁니다. 왜? 가치가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가치관이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동기라는 게 동기가 있어야지 우리가 뭘 한다고 하죠. 이거는 사실 직장생활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되게 인간한테 있어서 본질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힘이야. 내가 동기가 있어야지 어떤 일을 한다고. 근데 이 동기라고 하는 거에서 보통 우리가 2가지의 곱으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밸류. 다른 거 하나는 파서빌리티야. 뭔 말이냐면 어떤 일을 내가 하려고 할 그 에너지가 있으려면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열심히 살 수가 없어. 열심히 살고 싶을 때도 있고 열심히 잘 안 될 때도 있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럴 때 보통 우리가 동기가 없다. 우리가 완전히 다 뻗어 있을 때 우리가 하는 말을 하고 싶은 동기가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거꾸로 우리가 막 갑자기 되면 동기부여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려운 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동기를 만들어내는 게
이 value 곱하기 possibility라는 거예요. value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냐고 내가 인식하는 거야. 그럼 possibility는 뭐겠어?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냐 없냐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 얘를 조금 더 풀어서 말하는 건 거야.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내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냐고 얼마나 생각을 하는지. 근데 그 일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예를 들어서 내 여러 가지 직업 가치들 중에서 워크-라이프 밸런스야. 나는 이 워크-라이프 밸런스에 대한 가치를 엄청나게 중요시 여겨. 근데 내가 응급실에서 일해. 그러면 이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내가 이거 할 수 있겠어? 그 응급실에서 막 환자가 막 사지절단돼서 들어왔는데 제가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중시 여겨서요. 제 티타임이 끝나고 지혈을 해도 될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게 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기라고 하는 게 이거 두 개의 곱이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덧셈이 아니야. 곱셈이야, 곱셈. 그 얘기는 뭐겠어요? 둘 중 하나가 너무 작아버리면 다른 거 하나까지도 그냥 꺼져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엄청나게 중요시 여겨. 밸류가 내가 만을 줬어. 근데 이거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0.001%야. 그럼 실제 동기는 없는 거나 다름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 나아가서 내가 뭐 진학하려고 하는 대학원, 아니면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진로, 아니면 내가 가려고 하는 직장이라고 하는 게 이 밸류랑 파서빌리티 두 개를 어느 정도는 채워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보고 갈 수는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선택을 하셨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점은 가치와 가능성,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가 꽝이면 안 됩니다. 적당히 둘 다 있어야지 둘 다 시너지가 나고 뭐가 좀 버텨지지. 예를 들어서 이 회사는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완벽하게 구현을 했네. 근데 그거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내가 봤을 때 제로야. 대표적으로 이게 뭐냐면 이런 데가 스타트업이야, 스타트업. 진로뿐만이 아니고 친구들 사이에는 가치관 안 맞아도 돼. 그죠? 왜냐면 뭐 친구들끼리는 즐거운 일만 하니까. 내가 말하는 건 가벼운 친구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한테 우리가 서로 가치관을 강요 안 해. 왜냐면 안 그래도 되니까. 굳이 이 친구랑 나랑 가치관이 꼭 같아야만이 서로가 행복하고 그런 거 아니니. 그건 상관이 없어. 근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 가치관을 고려해요?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 혹은 결혼을 앞두고 이러는 가치관 고려하라고 하죠. 왜냐면 이게 중요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직장 선택할 때 가치관이 진짜 중요한 거야. 아무리 다른 게 다 맞아도 이거 안 맞으면 답이 안 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정적인 게 중요한 사람한테 연봉을 수억을 줄 테니까 움직여가지고 막 풀잭을 따와야 돼. TS를 막 만들어야 돼. 이 사람은 미친다니까 이걸 하면?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좀 어드벤처 그런 성향이 있어. 근데 얘한테 직장 생활하면서 자도 돼. 그냥 유튜브만 봐. 이래도 얘는 못 견디는 거야, 그런 거. 가치관이 안 맞아서. 그러면 자기 가치를 어떻게 하냐? 여기부터 핵심이겠죠. 자, 가치관이 중요하다는 건 알았어. 그래서 친구랑 하면 안 되는 얘기가 정치 얘기랑 종교 얘기 뭐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정치랑 종교가 바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형상화시켜 놓은 거거든. 체계화시켜 놓은 거거든. 내가 추구하는 어떤 옳고 그름, 내가 추구하는 좋고 나쁨을 좀 형상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정치, 종교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서로 간의 가치관을 배려하고 서로 간의 가치를 비교를 안 하게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명확하게 믿는 정치관이나 종교관이 있으면 자기 가치관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근데 이런 게 없어, 내가. 특별히 내가 어때 정치색도 없고 내가 특별히 믿는 종교도 없어. 그러면 자기 가치관을 반드시 알아야 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확실하게 믿는 정치가 있고 확실하게 믿는 종교가 있으면 자기 가치관은 사실 어느 정도 결정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가 있다고 쳐. 종교 A가 있어. 종교 A에서의 교리가 한두 개가 아닐 거 아니야. 물론 핵심 교리는 하나겠지만 여기에서 교리는 엄청 많겠지. 근데 내가 빠진 교리가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웃을 사랑해라. 내가 이 교리에 빠졌어. 그러면 내 가치관이 여기 있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랑 잘 지내고 주변 사람들한테 뭔가 내가 애정을 주고 사랑을 주고 그런 게 내가 좋은 거야. 되게 중요해, 그게 나한테. 정치도 마찬가지. 정치도 특정 정당이나 그 사람이 공약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 여러 개가 있잖아. 근데 내가 거기 꽂히는 게 있다니까? 근데 그게 되게 어두운 면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어찌됐건 그런 것들을 내가 좋아하는 건 스스로한테 물어보면 반응을 해. 근데 이제 좀 더 어릴 때는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했냐.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짬뽕, 짜장면 이런 거 고르는 거 말고 이런 거 고르는 거 말고 중요한 결정. 그러면 중요한 결정이 뭐냐. 중요한 결정의 특징 제가 얘기합니다. 1번 비가역적. 자, 비가역적이라는 게 뭐냐면 돌이킬 수 없어. 이게 중요한 결정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야. 비가역적인 거야 돼, 이 결정이. 자, 예를 들어서 결혼 물을 수 있나? 물론 이혼할 수 있지. 근데 없던 일로 되진 않잖아. 비가역적인 거야, 결혼은. 그래서 결혼이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이게 나의 인생을 좀 돌이켜 봤을 때 비가역적인 결정에서 내가 어떤 판단을 했냐가 중요해요. 두 번째, 그 결정으로 감정적으로 어떤 공포심이 있었는가. 이 두 개가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결정이라는 어떤 요소다. 그러니까 즉 비가역적이면서 내가 본능적으로 어떤 공포와 불안을 느꼈다. 이 결정과 관련해서. 그러면 저는 이게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둘 중 하나라도 만족을 안 하면 그게 그렇게 별로 중요한 결정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결정이 대표적인 게 진로입니다. 진로. 최초의 진로 결정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 이때 이제 일반고를 가냐, 뭐 외고나 과고 같은 데를 가냐, 아니면 특성화 고등학교, 공고나 뭐 상고 이런 데를 가냐. 여기서 한번 중요한 결정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한번 일어나고, 세 번째는 대학교에서 진학을 할지 아니면 취업을 할지 이런 것이 결정 나는 거죠. 요 세 개지 결정을 그냥 돌이켜 생각을 해보고 그때 자기가 어떤 식으로 반응했는지를 곰곰이 따져보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떤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지가 대충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미술을 너무 좋아해. 진짜 좋아했어. 근데 내가 대학교 때 미대를 안 가고 교대를 갔어. 그리고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 초등학교 교사가 돼서 애들한테 미술을 가르치면 되겠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거겠어요?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가치관을 되게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 결혼, 출산 이런 것도, 출산도 이런 거예요. 돌이킬 수 없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 생각을 하면 어때? 공포스러움이 있죠. 공포와 불안이 있지. 중요한 결정인 겁니다. 그럼 봐봐. 여기서도 결혼.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어. 비가역적이야. 없던 일을 할 수 없어. 그리고 이거에 대해 생각하면 조금 공포스럽고 걱정스러움이 있어. 근데 얘를 내가 평상시에 어떻게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하고 다니고는 저는 별로 의미가 되게 없는 것 같아. 나 결혼 안 할 거야. 난 진짜 결혼 안 할래. 근데 이런 사람이 결혼을 하면 그게 본인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고민은 했겠지만. 마찬가지예요. 예. 나는 아이가 낳는 게 두려워. 이런 얘기는 당연히 할 수 있어. 친구들한테 혹은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할 수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낳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가치관을 반영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정을 하실 때는 생각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순간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